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오후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좀 시원하게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를 때만 팡팡팡 올라가줘야 하는데 지금 코스피도 1.63%, 코스닥도 0.85% 정도 현재 오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숨고르기 하면서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이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 닷새를 앞두고 기준금리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0.25% 정도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이제 2.75에서 2.50으로 낮췄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7개월 사이에 네 번째입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뒷걸음쳤어요.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출까지 불안한 상황인데 금리라도 낮춰서 소비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위도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 하방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인하 배경이네요. 경기 성장 부진을 명시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등 충분한 재정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금리만 계속 내리면은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서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2%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측면에서 걱정거리겠죠. 금통위는 앞서서 작년 10월에 기준금리를 0.25%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습니다. 11월에도 시장이 예상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올해는 1월 쉬었다가 다시 2월에는 다시 0.25% 정도 인하로 통화 완화를 재개했지만은 지난달 다시 동결로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는 거죠. 숨고르기. 0.1%에 그친 작년 4분기 성장률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위험을 근거로 해서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가 컸으나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분기 마이너스 0.2%의 충격적 역성장까지 이제 현실로 확인됐죠. 더 이상은 인하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죠.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앞서서 조영무 연구위원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무려 1%나 이제 한꺼번에 깎았어요. 국책 연구기관인 KDI 예상 성장률마저 1.6에서 0.8로 반토막이 났고 8개 주요 투자은행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죠. 한은 역시 이날 공개한 수장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습니다. 석 달 만에 0.7% 정도나 떨어졌다. 금통위는 특히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 지원과 수출 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서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고 앞으로는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을 봅니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그 둔화 폭이 확대될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다소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9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1,487.6원까지 치솟았는데
이후로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약세를 보입니다. 지난 26일에는 장중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360.4원까지 빠지더라고요. 1360.4원까지. 다만 지속적 금리 인하가 집값의 가계대출을 부추깁니다. 환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 등으로 이 들썩였던 부동산 가격이나 이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거라고 하면서도 이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까지 겹쳐서 부동산 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있죠. 5대 은행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4,917억, 4월 말보다 3조 한 4,069억 정도 늘었고, 지난달과 비교를 해보니까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로 미국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인데,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승률을 쫓아서 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 완화 기조 지속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 시장이 큰 변동성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제약적일 거라고 보는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나 여건이 완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가게나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은 이런 위험 부담과 한계에도 한은이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반기도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2.5% 이제.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는 흘러가는데, 코스닥이 좀 상승세가 약간 좀 그렇네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르는 듯한 모습인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떨어지지 않고 56,100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강보합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오늘 1.68% 올라서 21만 1,500원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흐름이 오히려 낫죠. 그리고 오선주도 오늘 보니까 오선주가 오히려 46,150원 정도 보이고 있네요. 0.65%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흘러가지 않을까 봅니다. 한 200-300원 정도 상승으로 보고 있고, 오늘 2차전지 섹터가 그나마 좀 돋보이는 것 같네요. 2차전지 섹터가 그동안 좀 빠졌었는데 좀 오르는 것 같고, 뭐 조선주 좀 빠르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그 관세 명령에 대한 게 그 연방법원에서 무죄가 아니라 뭐 무효로 판결 났더라고. 무효로. 아주 골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트럼프도 발작을 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됐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